내가 없어짐으로써 누구한테 피해줄 사람도 없어요. 없죠. 예, 네. 맞아요. 완전 깨끗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그렇게 크게 피해줄 사람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민지의 허드가게 TV의 이민지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예, 평양에서 온 저유나 씨 집에 왔어요, 제가. 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우리 저유나 씨의 탈북 스토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씨, 모든 우리 탈북민들한테는 탈북하게 된 동기와 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탈북하게 된 계기가, 혹시 제가 탈북하게 된 이유를 아세요? 모르죠. 네. 모르죠. 전 탈북하게 된 계기가 북한에서 부모님이 차상으로 돌아가시고, 두 번째로 김정일이 식당을 철폐하라 해가지고 방침을 내려가지고, 예, 식당도 뺏기고, 전 재산을 들여서 식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식당도 뺏기고, 너무 살 길이 막막해서 옥류교 다리, 평양의 옥류교 다리에 옥류교에서 저는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다가 동생들 얼굴이 그 대동강물에 비껴가지고 제가 다시 살아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살려면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라는 곳은 부모가 없는데 돈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돈 벌러 중국에 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이런저런 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다가 지인분들이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한국으로 왔거든요. 저는 그 탈북에 하게 된 그 동기, 부모님 돌아가고 식당을 뺏겨서예요. 그러면 우리 유나 씨는 북한에서 탈북하게 된 동기가 혹시, 예, 물어봐도 될까요? 탈북하게 된 계기가 탈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딱 집어 말한다 하게 되면 살기 막막해서라고 말하는 거 있지만, 또 거기에 살을 덧붙인다면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유나 씨도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차작으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제대되고, 그러니까 막강한 부대에서 있다가 제대되면 생활력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쵸. 예. 생활력이라는 거가 떨어진다는 거가 뭐 살짝 떨어지는 거가 아니고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대돼서 와서 뭐 배낭 풀고 뭐 하는 도중에 요거 풀어나가면 저 거리가 막히고, 저거 풀어나가면 이 거리가 막히고, 하나부터 열까지 나로부터 다 시작해야 하고, 나로부터 다 이렇게 결정지어야 하고, 나로부터 맺어져야 하니까 이런 거가 힘들죠. 네, 24살의 나로서는 진짜 뭐 군대에서 뭐 하라는 것만 하고 나만 잘하면 됐잖아요.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사회에 나가면 나만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를 책임져야 하고, 군대에서는 나만 잘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 사회에서는 나를 책임져야 하고,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피해받을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그 가정에 또 가정꿀이 나면 가정도 책임져야 하고, 또 하루를 책임져야 돼요. 하루를 책임지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는데, 그런 책임 같은 거를 질 만큼 옆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쵸. 부모도 없지, 나이도 네. 어리지, 군대에서 딱 갇혀 생활하다가 사회 물정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그쵸?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진짜 순진하고 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거기 딱 갇힌 데서 맞아요.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주는 거 먹고 이렇게 있다가, 예, 그 단가 수령을 해서 총 잡고 있다가, 아니 사회에 오니까 창의력 있어야지, 머리 뱅글뱅글 돌려야 돼, 도둑질도 해야 돼, 뭐 여기 가서 말 잘해가지고 사기도 쳐야 돼, 뭐 이러면서 장사도 해야 돼. 막 이게 그 사회에 나오면요, 군대들이 바보가 돼요. 맞죠. 그래서 예. 소리란 소리 듣죠. 예, 그래서 군인들 보고 사회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사람들이 군대들이 와서 이제 좀 약간 좀 올뚜기 같이 놀면요, 속기 아니야, 제 속기 아니야, 속기라고 막 이런 게 바로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있던 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정말 힘들다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 유나 씨도 지금 군대에서
8년 만기 복무해가지고 제대됐는데 부모님은 없지. 24살에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이 사회에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뭔가 뒷백도 없지요. 기댈 것도 없지요. 의지할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너 엄청 힘들었겠는데? 이거 뭐 탈북해야 되겠는데? 엄청 네. 힘들죠. 너무 힘들고 숨 막히고 또 당생활이라는 거가 또 맞아. 북한에서 당생활이라는 것도 아시죠? 그저 쪼가면 그저 덜컥대잖아요. 당생활 당원들은 뭐 당원이 앞장서가지고 해야 한다 해가지고 제가 2012년도에 입당했는데 엄마. 2012년도 입당하고 제대돼가지고 그 당원 등록과에 등록성을 맡기러 갔으니까 그 등록하러 가잖아요. 당원 등록과에 등록과에 갔는데 이거가 탈북 동기에 넘버1은 아니지만 또 세 번째 순서는 돼요. 등록과에 갔는데 또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뽑혔어요. 뭐가? 그러니까 억가일 수도 있고 육가일 수도 있고 뭐 그게 또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또 키 재고 몸매 재고 뭐 몸무게 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 잘하라 해가지고 또 아마 결혼 가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제 생각도 있겠지만 그게 뽑는 그 지도원이 하는 말이 너는 당신은 이제부터 국가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 잘하라 라고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내가 어디를 뽑혀가나 하니까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양성 기간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러 공부하러 해가지고 대학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뽑혀서 한번 가서 생활해봤잖아요. 그쵸. 네. 진짜 꼰대 같은 생활을 했잖아요. 그치. 거리타분한 생활. 그렇게 했는데 또 거기 간다 하는 거가 숨 막히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싫었겠구나. 싫죠. 거기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나도 거기서 많이 그 사람들하고는 접촉은 안 했지만, 나도 억가니까, 난 군부지만 이게는 사회잖아요. 사회 사람들 하는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접촉도 하지 말아야 하고, 딱 이게 카메라. 맞아. 고름고름 카메라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친구가 없잖아요. 맞아. 친구가 친척이 친척을 배신할 수 있고 아빠가 아들을 배신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배신할 수도 있고, 네. 그래, 당과 수령을 위해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거 통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 속 타는 얘기 할 수도 없고 속 타는 얘기 했다가는 뭐 까딱하다가 끄떡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생각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안 됩니다. 안 갈래요 하면 안 돼요. 처벌받고요. 뭐 어디 쫓겨나야 되고 아무튼 예, 무슨 뭐가 있기 때문에 안 갈래요는 못 했겠구나. 맞아요. 안 갈래요라 뭐 차라리 내가 결혼했다 하게 되면 좀 괜찮은데 오자마자 결혼할 사람도 아직 찾지도 못했고 또 이렇게 금방 제대돼가지고 남자의 신경 쓸 여유가 없잖아요. 없지. 네. 뭐 무슨 등록해야지 뭐 어디 왔다 갔다 해야지 무슨 또 그것도 정당 기간이니까 또 이렇게 생활 패턴이 완전 딱딱 뚜렷하게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남자 만나지도 않고 그냥 생활했었는데 거기에 또 뽑히다 나니까 좀 재수없는 일이죠. 그래서 또 뭐 세 번째 동기는 그게 뽑혀서 그랬고 첫 번째 동기는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동기는 그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한테 뭐 저거가 없었어요. 누가 나를 책임지거나 지켜줄 사람, 지켜줄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 그리고, 네. 의지할 그런 데가 거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내가 없어짐으로써 누구한테 피해줄 사람도 없어요. 없죠. 예, 네. 맞아요. 완전 깨끗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떴거든요. 네. 이제 예, 만약에 내가 어떤 뭐 해외를 도망가거나 뭐 이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피해 볼 사람이 일천이거든요. 그 일천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그렇게 크게 피해 줄 사람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지. 만약에 제가 부모가 살아 있다면 못하죠. 저나 유나 씨는 아마 대한민국으로 못 왔을 거예요. 못 하죠. 못 왔을 거예요.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댈 곳도 없고 뭐 내가 도망쳐서
내가 도망쳤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책임을 따질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예, 그래서 온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두 번째는 제대되고 나니까 막막하니까. 막막해서. 그쵸. 앞이 캄캄하지. 없죠. 예, 앞이 안 보여지. 예. 백지장이라고 하게 되면 그 백지장에다가 하나하나 쏘나가는 건 쉬운데 그쵸. 이거는 군사복무하면서 이상한 것만 배우고 왔으니까 뭐 생활에서 필요한 밥 할 줄 아나 뭐 할 줄 아나 하나도 못 배웠지. 뭐 이런 연애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입이 까져서 뭐 연애를 할 줄 아나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못 하니까 생활 바보가 됐죠. 생활 바보. 네. 그쵸. 예. 생활이 완전 그쵸? 바보가 돼가지고 지금도 같아요. 지금도 제가 좀 많이 내가 많이 떨어지구나 하는 거가 많이. 그리고 이게 일 얘기를 하면 진짜 즐겁고 하지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즐겁지가 않고 얘기가 안 통해요. 그쵸. 생활 얘기에 대해서. 네. 군대 생활 얘기해야 되는데. 군대 생활하게 되면 군대 말만 하게 되면 눈이 반짝반짝 돌아가요. 총 그렇게 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생활에 들어서 음식할 때 제가 지금도 가끔 실수하는데 이게 만두도 물 끓여서 넣는 거가 아니고 라면도 물 끓인 물에다 넣는 거가 아니고 찬물에다 그냥 쑥 버리고 그냥 뚜껑 뚝 닫고 제대로 끓이겠지 하고 일단 먹는 적이 있어. 나도 같아. 나도 찬물 이렇게 넣고 맞아요. 라면 띠띠띠 담고 지절로 끓여라. 맞아요. 그러니까 세탁도 세탁기가 평양에는 세탁기가 있잖아. 세탁을 넣는데 세탁기에다가 옷이 블랙 국방색 옷이잖아요. 그 군복하고 사이에다 같이 넣다가 이게 세탁해가지고 군복색 물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어디다 베리지. 하얀색 무슨 노란색 그냥 다 베리는 거지. 옷이. 뭐라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그 아빠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주방에서 그 나무를 데치다가 그 나물에 이렇게 행주 빠졌을 때 그 색깔 들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얼룩덜룩. 얼룩덜룩. 네, 평온한다면 딱 그 느낌이에요. 이렇게 옷도 몇 베리고. 그러니까 생활에 대해서 생활 패턴이 적용 안 돼. 밥도 못하지, 양말도 못 빨지, 아무것도. 이거 빨 줄 아는 건 목달개? 목달개 달 줄 아는 것밖에 없어요. 목달개 잘 날겠다. 잘 가죠. 그냥 뭐, 한 5cm씩 이게 뚝뚝뚝뚝 둠성둠성 나는 거니까, 그거는 잘 가는데, 한 1분에 다 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양말 만약 깨졌다 하게 되면, 1분에 다 깁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촘촘하게 깁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도 모르니까 밥하는 것도 먹는 밥도 먹게 만들어야겠는데 그렇게 할 줄 모르고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앉아서 울어야겠는데 내가 뭘 했나? 내가 군사복무하면서 뭘 배웠나? 그렇지. 사회에 나오면 진짜 막막하죠. 예, 두 번째 여인이 그러면은 막막하고 그런 거. 세 번째는 그 막막한 데다가 또 다시 닦인 구역 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또 이제 이제 뽑힌 거잖아. 또 이제 그 선택을 선택제 선택받은 거잖아요. 솔직히 여기 대한민국에 오신 탈북자들은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엄청 영광으로 생각하고 엄청 자랑으로 생각하고 엄청 완전 좋아하거든요. 예. 막 뭐라고 말해야 될까? 막 잘났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러면서 막 이제 자기 잘났다고 막 이제 이게 한마디로 자랑을 해요. 막 내놓고 자랑을 하거든. 근데 나는 유나 씨가 재수없게 또 선택받았네. 나 그 말 두고 빵 터졌어. 재수없게 또 뽑혔대. 야, 진짜. 남들은 못 뽑혀서 그러는데, 남들은 뽑혔다고 자랑하는데,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자랑질 하는데, 아니, 여기 재수없대요. 예, 뽑혔다고 재수없대. 기분 없죠. 왜냐면, 나를 잊고 살아야 하는 거고, 거기서 처음에 생각 안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죠. 그런데 북한에 많아요. 그런 문만 지키던 사람들도 막 이랬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네, 막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문 지키던 사람도 자랑한다는 네, 거고 어떻게 알아요? 많이 봤죠. 문 지키던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랑한대. 야,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친척으로 둔 것도 뭘 찔 것만 알면서 그거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나대가지고 아 네가 모른다 뭐 억가나 육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국수 차에 넣고 뭐 이런 그 뭐 초대서야 뭐 어째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서 말하면 좀 괜찮은데 정확히 너 거기 가봤어? 가본 친척이 가봤다 뭐 이렇게 말해요. 안에 뭘 걸대는 거예요. 하지 마. 저한테 이기려고 말해요. 너 이겨 나 질게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첫 번째 거기 가서 생활도 해봤고 무력부 억가라는 거가 뻔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치 같이 생활이지. 네, 그런 생활을 해봤는데 또 두 번째 가서 뭐 솔직히 나로서는 좋기는 해요. 네, 이렇게 생활 패턴이 아주 생활 까마귀인데 생활 까마귀 들어가면 좋죠. 근데 좋은 거는 20%고 나쁜 것만 80%예요. 그렇죠. 네. 말하고 있죠 지금. 좋은 거는 20%고 나쁜 거 80%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듣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갇힌 생활 못 하거든. 갇힌 생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요 자유예요. 맞아요. 여러분. 네. 나한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금으로 장식해주고 억만금을 나한테 주면서 갇힌 생활 하라 그러잖아요. 저 차라리 그냥 나 라면 먹어도 좋으니까 자유를 주세요. 나는 이럴 거예요. 왜냐면 나는 자유의 맛을 봤잖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죠. 예, 자유의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저 북한에 뭐 초대서 옷과 뭐 안 들어갑니다. 예, 억만금을 준데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예, 갇힌 생활 왜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못 해봤으니까 아 좋다 뭐 그런 좋다는데 뭐 우리 친척은 어떻게 되고 우리 사촌 오빠는 뭐 똑똑해서 가고 맞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가요. 억가나 육가나 초대서나 다 똑똑하니까 똑똑하고도 뒷 배경이 있어야 하니까 인물도 좋아하고 첫 번째 배경도 좋아요. 인물 체교. 예, 인물 체교. 네. 두 번째 배경. 맞아요. 예. 다 그런데 갔다고 친척이 가서 뭐 어떻게 했다 학력도 좋고 뭐 어찌고 그래 맞아 그건 맞는데 더 말 안 했어. 그러니까 너 이겨. 내가 꼴등할게 너 이겨. 너는 알면 똑바로 알고 말해. 근데 너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으니까 내가 더는 말 안 하겠는데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 쭉 그렇게 알고 나가. 그래서 더 말을 안 했는데 솔직히 나같이 생활을 아예 못하는 애들은 거기 가면 좋지만 좋은 거가 80%고 나쁜 거가 20%면 가죠. 근데 자유라는 거가 없고 피곤하고 서로 물어뜯기 하고 지켜보고 뭐 누가 사탕 하나 더 먹었으면 어디서 받아 먹었니 왜 받아 먹었니 무슨 왜 먹었니? 아유, 누구한테서 받았니? 네, 표현, 동기, 뭐 이런 이유. 것까지 다 집어 내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싫거든요.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래서 그게 뽑혔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나가자 뭐 결혼 같은 거라도 하고 뭐 이래야 하는데 결혼하고 뭐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뭐 아무 사람이나 뭐 지나가는 뭐 남자 보고 뭐 살자고 할 순 없지. 가자 뭐 이렇게 가자 한국으로 가자 하고 자 한국으로 일단 북한을 뜨는 거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오는 거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북한을 뜨는 게 목적이었어요. 먼저는 북한을 뜨는 거가 목적이어서 북한을 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한 골목이 무슨 골목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통일거리고 나가게 되면 3대 원장 있잖아요. 나도 통일거리에서 외화버리 버스 타고 함흥으로 갔잖아. 함흥에서 또 외화버리 버스 타고 청진. 그러니까 3대 현장. 던장 사는 여자들. 던장 사는 여자들. 달라. 난 그건 못 봤는데. 나 건너올 때는. 아니 그거 그 사람들이 던장 삽니다 라고 안 하고 그냥 안 하지. 그냥 무슨 큰 나무 기둥나무에 떠 있다가 나한테 오는 것 같다 하게 되면 돈 있으세요? 돈 바꾸세요?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던장 사건들이 있었어. 던장 사건. 제가 돈을 자주 받고던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모인데 가가지고 호심탄회하게 완전 저를 오픈했어요. 시간 되냐 해가지고 100달러를 주면서 좀 바꿔달라. 이게 100달러 주게 되면 95% 주잖아요. 5% 제가 먹잖아요. 그거 이게 10% 먹으라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시간 달라 해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나 3, 40만 원이었어 내가 있을 때는. 2008년도에. 돈에 대한 그런 거를 이렇게 금지름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돈을 툭 내게 되면 내 지갑에, 지금도 같아. 지갑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7, 80만 원 됐을 거야. 내가 올 그런가? 때는. 7, 80만 원. 내가 있을 때 3, 40만 원. 아무튼 그 돈을 바꾸면서 그 여자랑 얘기를 했어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쫙 내 상황, 당신이 내 상황을 넣고 한번 생각해봐라. 뭐 당신 어떡할 거냐? 응.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바꿔놓고 내 입장이다 해놓고 생각하라. 해가지고 당신 생활, 당신 패턴 이런 거 그만두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듣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물음에만 대답해달라 해가지고 쫙 말했어요. 그 여자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만 줬어요. 더는 내가 줬으니까. 나는 말하기 전에 한마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밑에 둘이 앉아가지고 덜 위에다가 설수건 있잖아요. 평양에서도 설수건 가지고 다니잖아요. 설수건 항상 펴놓고 앉지. 알락달락 그거 탁 펴고 앉아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2시간 넘게 거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뭐래? 그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중국에 가봤냐? 그 아줌마 입에서 중국 소리가 나왔구나.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한 것도, 이 여자하고 말하게 된 것도 이 여자는 보는 시야가 다르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이 여자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눈은 항상 세계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네. 그 세계를 보는 그 눈빛이 나한테 안겨왔어요. 이 여자는 뭔가 특별하다 하는 걸 내가 느꼈구나. 왜냐면 신발은 턱 보게 되면 신발 옷 보게 되면 진짜 거지 같아요. 근데 거지스러운 패션이었어요. 그런 패션. 그러니까 남다른 패션이었거든요. 좀 눈에 띄우지 않으면서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신발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물 건너온 신발들. 진짜? 그게 보여? 그러니까 신발이 수수해요. 평양 신발 뭐 평성에서 나오는 신발, 신의수 신발 공장에서 나오는 거 다 보게 되면 다 이게 알락달락하고 좀 한 몇 달 신으게 되면 구김이 가잖아요. 가공들은. 이거는 구김이 하나도 없고 신발이 그리고 그 찢어진다 하게 되면 가죽 실이 나와서 찢어져요. 그거는 벌써 이 신발은 이 사람이 오래 신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신는 거고 옷도 낡아도 오래 입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여자가 돈 씀씀이를 내가 봤어요. 돈 지갑을 열면 진짜 지갑에 꽉 차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쓰레기 같은 신발을 신겠어요? 아시죠? 이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신는 거잖아. 그 가치관을 봤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볼 때 진짜 다른 몸은 이 땅에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이 땅에 있지만 눈은 항상 다른 세계를 보는 그런 거를 느껴서 그다음에 그 여자한테 쫙 물어봤거든요. 말하고 쫙 말하고 이 여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난 이 질문 먼저 했어. 당신이라면 내 상황에 어떻게 하겠냐? 내 말을 다 한다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중국이라는 데가 아니야. 중국 저기 아닌가? 양강도 옆에 아닌가? 맞다. 중국에 가서 한번 생활해보라. 왜 그렇게 말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거든요. 당신 같은 아가씨 같은 사람이 첫째 부모 없어. 깜짝이야. 너 이거 안 보여가지고. 첫째 부모가 없어. 둘째 누구한테 내가 없어졌다고 해서 누구한테 지장 줄 사람이 없어. 셋째 여기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 중국이라는 데 가게 되면 만약 이렇게 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그 환경에 있는 데서 그 환경에 적용해야지 없는 데서 환경에 적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낭떠러지에서 빠져 못 나온다.
명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 집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담을 쌓는 게 낫지, 없는 그 외양간에 들어가서 없는 그런 풀을 뜯어 먹으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명언 같은 말에 기가 뻥 뚫리는 거예요. 야, 진짜 병원이다. 있는 데서 집안을 다시 배워라. 있는 데서 배워라. 없는 데서 빠닥빠닥 대지 말라. 이 말. 내가 북한에서 아무리 빠득빠득 대도 안 되더라고. 맞아요. 부모가 없어. 맞아요, 그리고 나 맞아요. 혼자 빠득빠득해서 어떻게 돈 조금이라도 모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날고 겨도 안 되더라. 맞아요. 어? 야, 근데 중국 가니까 되더라. 맞아요. 그 여자는 그 여자 눈빛이 너무나도 그런 거를 많이 봐오고, 이야. 그런 거를 이 여자는 간단치 않은 여자라는 거는 처음에 그 여자가 나한테 다가올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남자친구나 만나게 있어. 되면 몸으로 느끼고 뭐 이게 감정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시각으로 느끼고 하는 거가 있잖아. 맞아. 이 사람은 느낌이 있어. 이 사람이 다가오는 거가, 어. 이 사람도 나를 알아보고 나도 이 사람 알아보는 그런 눈빛,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서로 통하는 느낌만. 그러니까 그 여자 대단한 여잔데 북한에 있기 좀 아까운 여자다. 말하잖아요. 이 여자는 북한에 발이 있고 몸이 있고 하지만 눈은 항상 세계를 보는 눈빛이라고. 와, 그래서 그 여자가 중국 가라 그래서. 그 여자가 중국 탁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이 시간부터 내 살아온 거 다 묻어버리자. 그래. 묻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중국 가는 그 너선을 얘기하자. 그랬거든요. 그럼 좋다 해가지고 이 여자가 일단 양강도에 가라. 양강도 해산에 가라. 해산에 가게 되면 어떻게든 가게 된다. 자기는 그 선에 대해서, 러선에 대해서 모른다. 모른다. 그냥 양강도에 모르지만 가라.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양강도에 가서 이 말 저 말 아무 데나 말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러선을 어떻게 가라 경로 알려주면 나도 이 여자가 알려줄 수는 있지만 말하게 되면 자기도 평양에서 추방되니까 그쵸. 말 안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안 말했다. 그럼 양강도에 친척이 있으세요? 물어봤거든요. 친척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가 눈치가 통했거든요. 서로가 진짜 약속되지 않은 눈치. 그런 내가 이런 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도적인 말도 이 사람이 꾸집어내고 알아듣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꾸겨 말하면 펴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맞아. 그러니까 나는 해산에 친척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있어. 유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구나. 왜? 이 사람은 입는 옷도 다 장사하는 여자니까. 돈 장사하는 여자들이 그 한 가지만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죠. 뭐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정보도 막 팔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이렇게 소개시켜준 그 집으로 그날로 향했어요. 그 옷 다 사고 향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가가지고 해산에 가는 것도 말도 말아요. 너무 고생해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아. 너무 눈물 나요. 진짜? 이야, 나는 그냥 있잖아. 아주 그냥 돈 한 17만 원 썼나? 그냥 그 외화벌이 버스에다 돈 딱딱 주고 있지. 나 평양 신분증 가지고 갔단 말이야. 무산까지. 걔하고 무산에서 다 찢어버렸어. 산에다 이렇게 꾹꾹 찢어가지고. 언니는 신분증이 나왔죠. 나는 아직 신분증이 없어요. 군인이니까. 제대됐습니까? 아직 그런 게 없죠. 너 그러면 경무관한테 계속 잡히겠는데? 쳐서마다? 와, 난 3인이었으니까. 3인이었으니까, 아니, 말 좀 들어보세요. 제대됐다. 아직 그거 안 냈다. 덕무가 어떻게 제대군인이나, 덕무 제대군인 같지 않다. 얼굴이 좀 제대군이 안 같고, 그 평양에서 군사복무 할 때부터 머리를 기르는 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 여기 교환수니까. 교환수는 머리 길러도 되니까. 머리 뒷골이 열려가지고, 머리카락 그렇게 말이 안 통하거든요. 어디 가도 안 통해요. 군인은 다 빡빡 잘라야 되는 줄 아는 말이야. 절반은 다 긴 머리까지 자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리 길어서 한 여기까지는 오게 해요. 무릎부 교환수들은 여기까지 오거든요. 아니
너무 말이 안 통해가지고 나 평양 무렵에서 군사복무 하다가 다 이렇게 제끼는 옷을 입고 다 터친 바지 입고 말 안 통해요. 그 사람 경무원들을 벗어나게 되면 사회에서 또 못 살게 놀아요. 신분증, 시민증, 국민증, 시민증 고생만 한 줄 아세요? 잡혀가지고 무슨 직결서? 갈주인지 뭐 직결서까지 갔었어? 아니 어머나. 길주 직결서인지 갈주 직결서인지 모르겠어 나는. 직결서 가본 적이 없어. 아무튼 그 글자를 길주 그 열차 안전원? 열차 안전원 있어. 열차 맞아. 안전원인지 그 사람이 나를 꽉 잡고 안 놔줘요. 어머나. 하드 그게 제대근인이 하나 있거든요. 어. 제대돼 가지고 이 사람도 평양에서 군사복무 했는데 이 사람은 제대가 좀 늦었어요. 남자들은 제대가 좀 늦잖아요. 맞지. 늦게 제대돼 가지고 이 사람은 저기서 군수상기능공전 그게 버텨서던 사람이에요. 야, 그러면 그것도 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다 나니까 허위사랑부구나. 나 허위사랑부잖아요. 막 얘기를 하면서 오다 나니까 뭐 군인이었구나 뭐 말이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산에 도착해서 내리면서 나를 꾸집어 가지고 내렸거든요. 그 내릴 때 알죠? 너무 웃겼어요. 아니 난 내리려고 하는데 내 위로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 어깨 밟고 뭐가 막 휙 날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어머. 아니 그러니까 정차하니까 차가 딱 멈춰서니까 너무 웃겼어요. 차가 서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문에 꽉 맥혀가지고 있잖아. 언니 말도 마세요. 문이 터지지 않으지요. 다행이었어요. 그 젊은 여만하나? 우리 빙상만한 문이잖아요. 그거 서로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배낭 여기 다 찢겨가지고 배낭 찢기고 사람 죽겠다 야. 난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지는 거예요. 아니 나 잡혀가지고 막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아이고 사람들 막 나가겠다고 막 밀고 실고 얼굴 막 문지르고 막 이러는 거. 그거 보니까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위로 뭐가 휙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딩딩딩해요. 뭐 북한에서 열차를 이렇게 인상 깊게 타보기는 진짜 처음이에요. 그런 석이니까 내가 빠져나왔거든. 얘가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끌고 나갔어. 자기 앞으로 막아가지고 끌고 나갔거든요. 그때 승무원들도 뭐 어떻게 못하지? 승무원 안전 승무원이라더라. 그것들도 막 사람들이 쌓이고 막 그 사람 숱한 사람들 이게 돈 뺏어 먹으려고 숱한 사람들 뭐 결함 있든 없든 막 다 잡아나지. 다 잡아가잖아요. 한 몇십 명 그 승무칸이라는 거가 요만하잖아요. 한 평방도 안 되잖아요. 그 진짜 작지. 쪼꼬매. 엄청 쪼꼬매. 네. 그 침대 넣고 그저 사람 서 있는데 한 평방도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 20명, 30명 서 있다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나한테 눈치 주는 거가 이게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뒤로 이게 해산에 도착하게 되면 뒤로 많이 빠져나와라. 문 쪽으로만 빠져나와라라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는 무슨 소리 하는지 야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해가지고 그냥 한번 뭐 들어봤자 번전이겠지 라고 해가지고 그냥 야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 문에 문 옆에 가만 서 있어. 사람들이 막 나오라고 밀고 쎄고 막 어디 붕붕 막 얼굴 맞고 있잖아요. 어디에 맞았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얼굴 뭘로 때렸는지도 몰라요. 때렸는지 일부러 맞았는지 쳤는지 몰라요. 나갔는지 밀고 쓸고 하면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게 막 그런 상황에서 정신없는 상황에서 목덜기 휙 이렇게 휙 잡는 거예요. 휙 잡아가지고 머리카락까지 막 잡혀가지고 나갔어요. 끌려갔어. 나갔죠. 그 다음에 야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라 해가지고 그 사람 따라 부지런히 진짜 걸음만 나를 살려라 해가지고 뛰지도 못했어요. 걸음을 막 빨리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양강도에 해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봉동이라는데. 잘 만났다. 그 사람 이름 부르면 아직도 내 기억이에요. 부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양강도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양강도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이고 살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양강도에서 좀
싸움도 많이 하던 어. 사람이니까 한때 한번 이 사람이 이런 피트 부르니까 그 오빠 누구 오늘 뭐 이렇게 3명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 알아보는구나. 네,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날 이렇게 따라 막 갔어요. 무한정 그 사람 따라갔어. 그 사람 놓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근데 너 어디까지 가? 해가지고 그때 말을 야 그런 거가 없어. 그런 동네가 없어. 거짓말인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거짓말 행거가 아니고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가 덩수를 잘못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런 구역은 있지만 그런 덩은 없다. 이게 엄에서 많은 게 그런 게 고난을 겪고 막 이러니까. 아니 어디다 적어야지. 너 머릿속에 기억있다고. 아니 그거 덩도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 머리를 많이 믿어온 거죠. 믿었는데 덩을 까먹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서 그다음에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푹 죽어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랬거든. 그 남자 보고. 진짜 모르는 남자 보고. 사람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치. 나 같으면 도와달라 그러겠다. 이 사람 놓치게 되면 내가 모르는 모르는 곳에서 데서 뭐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 그래서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잡아가지고 그 사람도 제대돼가지고 오는 부모님이 좋아하겠어요? 오는데 여자 끌고 왔다고. 말을 해? 아니 그런 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이 사람이 키가 허위사령부 사람들 키 안 크죠? 작은 애들 많아. 네. 작은 애들 많아. 키가 작아요. 170 뭐. 아니 170은 좀 넘긴 하는데 172 정도 되는데 170 이상들로 되지. 근데 맞아. 작은 애들도 있어. 키가 좀 작아요. 내 정도면 엄마가 그럴 말 안 하지 않을까? 감히 지금 어디 그 구걸질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해놓고 아무튼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도움 요청했어요. 그분이 도와줬구나. 네, 남자가 그 남자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꾸벅꾸벅 따라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엄마가 이철이도 문두구네. 야 눈이 설하다야. 아니 지금 나를 버는 눈빛하고 아들 버는 눈빛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정도가 아들한테는 이러고 나름대로는 좀 다소 웃음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 웃음이 싸늘한 웃음? 그러니까 야 너 우리 아들 뒷목 잡으러 왔어? 뒷발 잡으러 왔어? 라는 느낌이 팍 들거든요. 교환수니까 눈치는 또 한 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오래 있을 때가 아니로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엄마한테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아들이 자기 누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누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쫙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나에 대해서 오픈했어요. 이 사람한테서 얘기 안 한 걸 엄마한테? 이 사람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못 들은 척 하겠으니까 어디에도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말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저는 말 안 비쳤어요. 근데 이 엄마가 조용히 누나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그 누나가 나를 이렇게 중국으로 보내줬어요. 그 누나가 무슨 이렇게 뭐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아닌가? 그 러선을 알고 있죠. 알고 있었나 보네. 그 하는 여자들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누구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여자다. 나는 피해 주게 되면 내가 더 못 사는 사람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나 하니까 그거는 내가 하기 탓이래요. 어디 가서 자기를 불지 않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하다. 내가 절대 말하지 마. 그거는 당연하다 해가지고 내가 지킬 거는 내가 지킨다 해가지고 나를 넘겨주게 되면 돈이 나온대요.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중국 돈으로. 그 돈 나오는데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하자고 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 돈 다 쓰세요. 난 돈 1전 필요 없으니까 그 돈 나오게 되면 2,000원 나오든 3,000원 나오든 10,000원 나오든 20,000원 나오든 다 쓰라. 나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밖에 보답할 거 없잖아요. 왜냐면 중국으로 넘어갔지. 넘어왔죠. 근데
중으로 너무 시시하게 넘어온 거예요. 압록강이라 해서 압록강이 엄청 크고 뭐 완전 아니야. 짧아. 뭐 이천리요 뭐 이런 거? 두만강, 이천리, 압록강, 천리인데요. 이게 폭이 엄청 좁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겨울에 저는 따다다닥 이렇게 건너갔거든요. 후딱, 아니, 그것도 한 발로 이렇게 한 발 통발차기로 하나 툭 건너니까. 건너갔어? 응. 완전 상류에서 건너나 보네? 그런가? 나는 조금 폭이 있었거든? 폭이 없었어요. 한 15m, 20m? 아니에요. 난 좀 있었어. 한 15m, 20m 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오름지였어. 오름져가지고, 그 이제 눈 이렇게 쌓였거든? 12월 31일 날. 자박 하다. 처음에는 살구머니 간다고, 자박. 이게 안 돼. 빠가다닥 하고 눈 밟는 소리가 있지. 따가닥닥. 아니, 완전 빡! 어떻게 하나. 나지 그냥. 왈랭끼 신고, 그 눈발 뭐, 바닥 하잖아요. 빠다다닥! 뭐, 이렇게. 빠다다닥! 빠다 소리 나는 것처럼. 빠다다닥! 뭐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이거 들리는 것 같은 거야. 밤 12시에 건너는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빠다닥 하고, 우유가루인가, 그렇게 지게는 우유가루. 나잖아요. 그런 우유가루. 소리 났어요. 맞아요. 우유가루, 그거 좀 숟갈로 누르면 뜨드득, 빠다닥 소리 나잖아요. 그것처럼 눈소리가 나거든. 근데 너는 한 발로 씩 이거 넣었다고? 툭 건너니까. 완전 상류에서 건넜네. 그런가? 아무튼. 상류로 올라갈수록 좁잖아. 너 완전 꼭대기에서 건넜네. 뭐, 맞다. 너는 양강도에서 건넜지? 밑에서 건넜잖아. 난 부산에서 건넜잖아. 모르죠. 그니까 난 더문쪽으로 갔어. 양강도에서 건너면 너 어디야? 어디 도착했어? 중국에? 모르죠. 나 더문 쪽에 도착했거든? 모르죠. 그 연길 그쪽에. 그때는 아야 정신이 몽하죠. 와, 그래서. 잘 있어라 내 땅아.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눈물이 지급지급 나고. 한 발로 씩 건넜어. 이렇게 하고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나만 걷는 거가 아니고 여러 명에서. 여러 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나를 부탁한 거예요. 야, 좀 어리버리하니까. 데리고 가라고. 한 몇 시간을 차 멀었어요. 그래서 도착했는 데가 길림인지 뭐든지 그건 모르겠고 어느 촌동네 같은데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밥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1차적으로 밥을 먹고 또 떠난 거예요. 또 떠났는데 처양이라는 데가 도착했어요. 이해는 한국 가려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특근평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 많이 잡을 때 그때 이거 북한 사람 한 명 잡으면 돈을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엄청 그랬어. 엄청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 엄청 많이 잡았어요. 북성대 갈 때야. 네. 그때가. 네, 그때 몇 년도야? 2015년도? 2015년도? 이미 내가 한국에 와 있을 때네. 나 2014년도에 한국 2013년도에 왔거든요. 와. 2015년도에 그러면 그 이제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최종 목적지가 중국에? 최종 목적지는 거기서는 일단 처양에서 머물렀거든요. 머물다가 있다가 그다음에 나도 한국에 가려는 마음이 좀 울퉁불퉁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그 중국에서 있다 나니까 뭐 북한에서 알고 있는 상식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오니까 공공연히 들을 수 있는 상식이 있잖아요. 뭐 한국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듣는 말도 있고 그리고 뭐 공개되지 않은 북한에서 부를 수 없는 것들 많이 듣잖아요. 북한에서 모르는 이야기들 한국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심양에서 들었다고? 아니 처양에서 듣죠. 처양에서 듣고? 그거 듣고 그리고 한국에 가려는 애 한 대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어찌어찌 하면서 그래서 그 애를 통해서 나도 그러면 한국에 가야지 해가지고 한국에 가려고 했는데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그래서 또 눌러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애하고 나를 찢어놓는 거예요. 그 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도망친다고. 내가 도망친다고. 그리고 그 애도 한번 도망쳤었거든요. 좋지 않은 영상을 줄까봐 그랬는지 나랑 찢어놨구나. 찢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애를 한 며칠 있다가 시집 보내더라고요. 안 가겠다는데. 안 가겠다고 막 뭐 아둥바둥 하는데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나 시집 안 간다. 시집 안 가고 그냥 그 한국에 그냥 이렇게 좀 보내달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러선에 막혔으니까 딱 1년만 가 있으라 다시 찾으러 가겠다 해가지고 나 그러면 찌꿍이 짝꿍이 안 돼 안 가고 그냥
건전한 사람한테 좀 보내달라. 완전 어. 순진하죠. 어. 완전 순진하죠. 돈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한테 보내달라 그랬어? 야. 완전 한국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치. 어. 이제 그 엄에서 그 너정에다 다 돈 뿌렸으니까. 어. 그래서 나 돈 많은 사람. 이거 그냥 찌꿍이 짝꿍이 아니고 그냥 보기 좋대. 그냥 돈이 좀 있는 사람. 어. 그걸 요구했거든요. 우선적으로. 내가 나이 먹어도 괜찮냐.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해가지고 나를 사간 사람이 집에 딸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다고 하면서 이게 애가 좀 괜찮은 걸 이렇게 자식으로 좀 키울 수 있는 애가 없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미친놈들이죠. 차라리 결혼 보내면 그냥 괜찮은데 자식으로 있어야 하면 그 평생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으로 간직했던 애인데 다시 보낼 수도 없고 다시 내가 가게 되면 이 사람도 얼마나 애수하겠어요. 근데 난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그 집에 갔거든요. 자식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일 안 하는데도 나는 이쁜 옷도 입을 수 있고 이쁜 신발도 신고 하니까 뭐 북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예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지. 어디서 돈이 툭 떨어지는 것도 없고 어디서 뭐 이렇게 누가 나 입으라고 옷 그냥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다 그저 다 일식으로 뭐 침대부터 나를 위해서 다 디자인하는 거예요.